새벽 한 4시 좀 일어나서 신문 배달할 거예요. 신문 배달 끝나면 우유 배달할 거예요. 우유 배달 끝나면 중국집 배달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면은 이제 1시에 학교를 갔고 학교 마치 와가지고 주유소 알바했고 주유소 알바 끝나면은 편의점 알바를 했죠. 하루 5탕을 뛰었죠. 학교까지 치면 6탕이죠. 이랬던 부산 소녀는 한 기업의 대표이자 인정받는 숙련기술인이 되었습니다. 14년도에 처음 시작해 신재생 에너지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은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알 정도로 인정받은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최준호 대표.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와 그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던 어머니 대신 장남으로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던 그.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합격 동시를 들고 집에 왔는데 쌀도 없고 먹을 밥도 없고 당연히 아버지는 안 좋으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기파할 수는 없었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제 공부랑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찢어버렸죠. 네. 그렇게 대학을 포기하고 직원 2명밖에 없는 열악한 곳에서 한 달에 59만 7천 원을 받으며 6년 동안 일했던 첫 회사. 최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숙련기술을 연마하며 공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비록 59만 7천 원짜리 월급쟁이지만 여기 있는 기술도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2400가지 공식을 달달 외우며 전기기사책을 혼자 독학했던 그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너가 한번 우리 회사에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면접을 보게 됐죠. 그가 면접 자리에서 부른 연봉은 4천만 원 플러스 인센티브. 4천이면은 그 당시에 거의 상무급 연봉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1년 안에 이 사업부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을 때는 거기에 대해 마땅한 인센티브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럼 좋다. 만약에 못 했을 때는 어떡하냐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인센티브 플러스 제 연봉을 다 토해내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바로 돈 하나 찍고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1년 뒤에 진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까지 안 걸렸어요.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자신 있었고 제가 그런 고생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연봉은 제 보상이잖아요. 제 몸값이고 배팅을 한번 해보자 했죠. 누구보다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다니던 최 대표는 과감하게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후 회사를 나와 창업을 시작하며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말레이시아의 한 전시회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후줄근한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의 한 남자였죠. 동남아에서는 거의 뭐 반바지에다가 스레바 신고 와요. 그 저보고 하다고 아휴 최 대표 대충 해라고 저기 차림새 한번 봐봐라. 저 무슨 돈이 있겠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 그래도 아니다. 이 나라의 문화가 있는 거고 이 나라의 어떤 습관들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하고 형하고 하는 사이였어요. 이후 100만 불 수주를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말레이시아 바이어. 진정성이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진정성 하나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고요. 그 사람의 사고를 바꿔놔버려요. 최준호 대표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만 약 1만 개.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전한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나이가 지금 65세가 넘으셨는데도 적십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막 우리도 못 먹고 사는데 왜 자꾸 남을 나눠주냐. 근데 어머니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 아들아 그래도 우리는 풀칠을 하지 않느냐. 남한테 뭔가를 줬다 해가지고 그걸 받으려고는 하지 마라. 결국엔 너한테 상처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물질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방법을 꾸준히 찾는다는 최 대표. 매주 부산 강서구 복지회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가면 요구르트 한 병이 다 가져 있어요. 왔냐고 총각 이거 먹고 좀 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할머니 손을 딱 잡아드리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라고 해서 그 나오는 딱 순간 느낌과 그 어떤 전율들이 아 이게 정말로 이게 사는 거구나.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때 딱 느꼈죠. 기술과 실력만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인들을 꼽는 2021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에 선정되기도 한 최준호 대표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는 이제 기업가가 아닌 교육자도 남고 싶습니다. 물론 기업도 어쨌든 운영을 할 거지만 제어는 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학벌과 스펙이 중요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힘든 직업이란 이미지가 남아있는 기술직. 최 대표는 이런 이미지를 깨고 싶다고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나라에 태어나서 이 친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비전이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최 대표는 3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창업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대학과 중고등학교 강연도 꾸준히 나가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책임질 숙련기술인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도 흙수저였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고 교육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복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게 제 마지막 목표.